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 끼릿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릿분들. 자, 오늘은 장이 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초가도 괜찮게 시작했죠. 그런데 시초가의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장 중반부터 약간 반전을 꾀했으나 결국 마지막은 마이너스 0.6% 정도, 그 정도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은 또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진짜 불타오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배당률 높은 종목 10가지를 다뤄보고요. 그리고 불타오르는 여행주, 또 깨진 팔만전자, 제약바이오의 상승 이제 시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5월 17일 기린이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 장 정리. 코스피는 0.6%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0.4% 하락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정도 하락이야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0.5%만 떨어져도 조금 더 아픈 느낌이 드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계좌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봐도 한숨밖에 안 나오죠. 개인분들이 양대 시장에서 9천억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한 7천억 매도, 기관은 2천억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등락 종목은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1대2 비율이었다.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오늘의 코스피의 매동을 보시면은 뭐 이때까지와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개인분들은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연기금은 눈치 보기, 딱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환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제 정상화에 한 걸음 더 앞장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어찌저찌 잘 막는 듯한 느낌은 보이나,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 비율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지금부터 당분간 동안은 미국 혼자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오늘 니케이도 한 1% 가까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미국과 딴 얘기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미국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미국이 지난주에 그렇게 크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떨어진 이유는, 그런데 미국은 미국 얘기고 우리는 좀 다르지 않나? 일본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유롭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숫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가면 갈수록 무뎌지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은 한 걸음 더 앞장서 나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의 발목을 붙잡히는 형태가 나온다면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달러 수요가 커지게 돼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외국인들의 탈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기대해야 될 부분은 아마도 이번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거기서 백신 이야기가 잘 풀렸다, 이런 뉴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는 눈치 보기 장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만원이 깨지고 바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어제도 같이 공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삼성전자 8만원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너무 쉽게 8만원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야 8만전자면은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저렇게 쉽게 깨져, 그러면은 8만원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겠다, 더 내려가서 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팽배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심리는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로 삼성전자가 8만원에서 밀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시가가 88,000원이었고 고가가 8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1,300원이나 밀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인 점이 하나 딱 있다면은 공매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 점을 들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 목요일날 삼성전자가 또 백악관에 불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아마도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때 뉴스가 호재로 작용할지, 그리고 플러스 외국인과 연기금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7.8%나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난주에 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쭉쭉 올라가더니 그 피로감 때문인지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 영상을 하나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장이 열리는 12시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분 만에 저 기릿이 장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매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섹터가 어디고 못 나가는 섹터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꽉꽉 눌러 담아서 1분 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영상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일단 한 달간은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님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자, 오늘 여행주가 불타올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어 대한항공 8%, 4%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투자 심리가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에 하나투어,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유 쟤네 또 올라가네, 진작 내가 살걸, 코로나 끝날 줄 나도 알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다른 기업들도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 하나투어를 비롯한 모든 투어들, 그리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 그런데 위 두 섹터가 과거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못 오른 SK 렌터카, 그리고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강원랜드 이런 기업들이 있겠군요. 자, 다음으로는 의류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옷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기린이분들도 당연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섹터가 뭐가 있는가? 바로 엔터주라고 볼 수 있겠군요. 거의 한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같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3사 엔터주가 있죠. JYP, SM, YG, 그리고 플러스 하이브,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이길이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TV를 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콘서트를 전혀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 최애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당연히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나? 코로나 끝나면 기린이분들 뭐 하실 거예요? 당연히 술이죠, 술. 저 길이 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확진자가 10명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5인 이상이 해제가 된다면은 일단 가장 먼저 술 약속부터 잡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코로나 핑계로 못 만난 사람들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술이 빠지면 섭하겠죠. 또한 이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관. 코로나가 끝나면은 영화관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작 영화를 촬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끝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코로나가 끝나면은 1년 넘게 공백이었던 대작 영화들이 촬영을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들이 결국 개봉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몰려갈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마블 영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탈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관련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기릿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꼭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자, 기린이분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으로는 네이처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조인트 스템이라는 치료제가 임상 3상을 성공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약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 기릿과 같이 공부하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뭐 임상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기대감을 이 녀석 삼성제약이 혹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저렇게 네이처셀이 임상 3상을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김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제약이라는 기업에서는 최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국내 3상 임상시험을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는 19일 수요일이죠. 그때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3상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지금까지 제약바이오의 엄청난 가뭄이었죠. 거기에 단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제약 그리고 네이처셀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고 저 기릿은 그냥 뉴스를 알려드린 것뿐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 기릿은 이 삼성제약이 3상을 성공할지 안 할지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제약바이오에 훈풍이 불어서 코스닥이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FOMC 의사록 공개, 증시 분수령 될 듯. 자,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주는 눈치 보기 장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당분간 미국 물가 급등의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시장금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던 지난 12일 연 1.69%로 치솟았다. 오는 19일 공개되는 4월 FOMC 의사록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앙은행은 그동안 물가 급등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의사록에서 일부 이견이 도출된다면 시장이 또 발작을 일으키겠죠. 물론 그 정답은 FOMC 의사록이 공개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6월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대분들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현금 비중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머스크 기행 힘들다. 드디어 1년 반 만에 서학개미가 테슬라를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5일 증권정보 포털 세이볼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 4,672만 달러를 순 매도했다고 하는군요. 아직 5월이 절반가량 남아있지만 월간 기준으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매도한 것은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올해 들어서 주가도 지지부진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최고점은 900달러,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589달러로 고점 대비 30%나 떨어졌다고 하는군요. 자, 참고로 서학개미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 규모는 이날 기준 76억 달러로 보관순위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등은 어딜까요? 바로 애플인데 36억 달러로 격차가 크게 난다라고 하는군요. 여기는 36억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학개미들의 사랑이었던 테슬라가 1년 반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은 1월 달에 그때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주봉을 보면은 뭐 아직까지도 이 정도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매도한다는 사인은 이제 다시 올라가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재간은 좁다. 오리온 바이오를 선택한 속내. 자, 기대분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오리온이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리온이요. 초코파이 팔고 있는 그 오리온이 바이오 플랫폼을 강화한다고 하는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의 바이오 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구체화됐다. 당시 오리온은 중국 국영 제약 기업인 산둥 루캉 의약과 산둥 루캉 하오리 요우 생물 기술 개발 유한 공사를 공동 설립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리온이 65%, 그 다음에 산둥 루캉 의약이 35%의 지분을 투자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오리온은 이 회사를 통해서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 큐라티스의 결핵 백신을 현지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린이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리온이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 그리고 결핵 백신 이 두 개를 중국에다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 오리온이 완벽하게 신약 개발을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대신 바이오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참고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매출이 50%에 달할 정도로 현지 인프라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해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중국의 바이오 시장 규모는 160조 원에 달한다고 하며 다만 바이오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신약 개발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면 저 기릿도 당장에서 기릿바이오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고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적자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패를 하면 타격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한화그룹, 롯데그룹, CJ그룹,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바이오에서 쓴맛을 봤다는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시장 공략 콘셉트를 바이오 유통사로 잡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오리온이 자리를 잡은 유통망 확보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시작 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오리온 또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온은 이미 매출의 50%가 중국에서 나올 만큼 중국 내 막강한 유통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중국 바이오 산업의 첫 분야로 대장암과 결핵을 선택한 것도 탁월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식생활도 서구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고려하면 향후 대장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핵 역시 중국 정부가 주요 전염성 질병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잠재 결핵 보균자는 3억 5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노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결핵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리온 아직까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음식료를 넘어서 바이오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당금 1위 기업이 서울가스, 좋은 고배당 주는 6월에 사라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당률 높은 종목 탑10을 봤더니 동남합성 무려 19%, 서울가스 16%, 대신증권 우 7.6, 대신증권 우 B 7.45, 동부건설 7%, 메리츠,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우, 유수홀딩스, 메리츠화재 이런 식으로 6%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난리 났죠? 메리츠 삼형제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부터는 배당을 좀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타이밍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작년 배당금 기준 지금 현재 배당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등과 2등에 있는 이 19%, 16% 이런 것들은 보통 일회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기리분들이 다음에도 배당률 높은 거를 봤을 때 8%가 넘으면은 얘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다만 2020년 공시 기준 배당금과 배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가스와 동남합성에 대해 올해 배당금을 노리고 진입하는 것은 유의하는 것이 좋다. 두 종목 모두 2020년 반짝 폭탄 배당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가스는 지난해 분기 배당 공시에서 15,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는데 2019년 배당금 1,750원에 비하면 9배나 뛰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일회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배당주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증시가 조금 혼란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안전한 배당주로 가자 이런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6월 고배당주 지수 종목 변화가 기회라고 봤다고 하는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기리씨 꼭 자료 조사를 해서 기린이분들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는 MZ세대가 열광하기 때문에 패션업계에서 시니어 모델이 기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윤여정 배우가 지그재그 홍보 모델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패션업계에서 시니어 세대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나 마케팅 행사가 늘고 있다. 격식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시니어의 모습에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가 호감을 넘어 열광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70%가 10대에서 20대라고 합니다. 또한 이전 모델이 한예슬이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너무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략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맞아떨어졌냐? 바로 유튜브 조회수가 40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20대도 60대도 돌려막기 카드 대출 32조 원 역대 최고. 내용을 보시면 신용카드 대출인 카드론이 지난해 3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로 불어났다. 경제 활동을 하는 15세 이상 국민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신용카드가 4.1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12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1인당 4장을 넘어섰다고 하는군요. 또한 2003년 이른바 카드 상태 당시 1인당 카드 발급 장수는 4.6장이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기억납니다. 어머니랑 같이 백화점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꼭 그 앞에 옆에 막 상품 같은 거 쌓아두고 이렇게 카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저 기릿은 그걸 보고 카드는 원래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론 잔액, 신용카드 발급 장수, 카드사 악성 연체 채권 비율 이렇게 보시면은 장수는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드론 잔액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거는 조금 괜찮다라고 봤는데 하지만 이게 문제라고 하는군요. 악성 연체 채권 비율이 12%로 쭉쭉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딘가는 지금 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악성 부채가 3년 새 2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신용카드발 금융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특히 가계부채가 1,600조 원에 달하면서 대단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 같은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카드론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경제력이 취약한 20대와 6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018년에는 8,900억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는 1조 1,400억으로 그리고 60대는 3조 5천억에서 5조 1,000억으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또한 전체 카드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대가 3.3%에서 3.6%로 그리고 60대는 13.4%에서 16%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30대와 40대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기업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제2의 나라 성공이 관건. 하지만 SK증권에서 투자 의견 중립. 사실 이거 중립이라고 적어놓으면 거의 매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만 6천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2의 나라가 다음 달 10일날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때 이 게임이 얼마나 성공할지 거기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넷마블 차트를 보시면 지금 13만 원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때 좀 올랐다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과연 이 넷마블 그리고 이 넷마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게임주가 많이 죽을 쓰고 있죠.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쭉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까 봤던 그 기업이군요. 롯데 관광개발, 제주도 여행 수요 수혜, 카지도 내달 개장.
하나금융투자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제주도 여행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카지노 개장으로 매출 증가와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제주도 입도객은 107만 명으로 진짜 많이 가시네요. 외국인 없이도 4월 누적으로는 1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수요가 집중되면서 제주 드림타워의 인지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호텔은 1600실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수요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투자 대안이라고 추천했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마카오 출신 경영진들의 실력 발휘가 시작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 현재 롯데관광개발은 19,550원.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제 또 쉬었다가 갈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꼭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기대하셨겠지만 증시가 나쁘게 끝나서 많이 상실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린이분들 모두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 빠이요.